제가 어제 에스크로를 풀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더라 이거? 잠깐만요. 같이 보죠. 그 에스크로 500만 푼 게 움직였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사실 오늘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새벽에 풀어놨더니만 바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같이 보죠. 저도 아직 내용은 확인 못했고 움직인 것만 확인을 했거든요. 대충 이 주소 좀 확인 좀 해놓을게요. 아이, 잠깐만. 더 복사해놔야겠다. 이 정도까지만 복사해놓고 찾죠. 금방 나올 거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 풀었거든요. 에스크로 11월 1일부터 500만 개씩 풀리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 풀어놨더니만은 바로 움직였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다른 데로 옮겨버렸거든요. 근데 보면은 느리네요. 자, 보면은 이게 그거예요. 새벽에 받은 거. 에스크로 풀린 거를 바로 받고 나서 대략 한 1시간 정도죠. 1시간 지나서 또 500만 개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기로 옮겼죠. 이 주소로. 아,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 보이시죠? 왼쪽에 요거 얘도 멀티 사이닝이 돼 있어요. 요거 확인을 해봐야지 이제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될 텐데, 제가 이런 경우는 확인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확인할 방법이 요 각각의 레귤러 키라고 부르는 이 존재들 있죠. 멀티 사인으로 들어가 있는 얘네들 하나하나 누구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황이 보이면은 그거를 토대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1번 이 레귤러 키를 확인했더니 거의 리프사 키가 맞다. 그러면 이거 리프사 관리 계정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을 가족과 보낸 시간이라 이런 거 확인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귤러 키들이 과연 누구의 소유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서를 아직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 계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500만 개 그대로 옮기고 다시 한번 또 옮겨갔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시간 만에 옮겨갔고, 참고로 이 리저브 물량에 대해서 좀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리저브 물량이 쓰이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계정 활성화할 때 20XIP가 들죠? 활성화 비용. 이거는 현재 XIP 레저의 규칙상으로는 무조건 고정이기 때문에 이 20개는 절대로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예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거래소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XIP 레저의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보관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토스트 월렛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20XIP가 활성화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건 알겠는데 이거 회수 못하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절대로 뺄 수 없습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어멘먼트, 그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XIP 레저의 규칙을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요거 리저브 물량 20개를 뭐 10개로 줄이는 투표를 한다거나 아예 없애버리자, 0개로 만들자, 이런 투표를 해서 만약에 밸리데이터 80%가 찬성을 하면은 이 찬성한 내용으로 규칙이 바뀝니다. 만약에 0개로 해서 통과하면은 이 20개 리저브 물량 뺄 수 있겠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근데 그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어멘먼트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달자면은 0개로 통과될 일은 100% 없다고 보면 됩니다. 100%. 아,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도대체 XIP 팩토리는 뭔데 이걸 100%까지 다 넣어놔나? 평소에는
100%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단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왜 단언할 수 있냐면은 이 블록체인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의 설계 때문에 그래요. 왜 계정을 활성화하는데 비용을 들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면 답이 나오고, 그 답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계정 활성화 비용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트랜잭션 코스트. 뭐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드랍이란 단위로 부르는 바로 소각 물량입니다. 페이먼트 할 때 트랜잭션 코스트가 기본으로 10드랍이라고 했죠. 최소 단위는 10드랍입니다. 이게 발생을 해서 이 물량은 소각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페이먼트 할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무료로 해주지 왜 저렇게 자꾸 비용이 들게 해서 이거를 사라지게 만드나, 소각을 시키나,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개를 언급했는데 이 두 개의 답을 생각해보면 왜 이게 100% 제가 단언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방지하려고. 디도스 공격.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상 상상하면 답은 쉽게 나와요, 생각보다. 항상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은 답이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만약에 무료로 하면 여러분들 계정을 수없이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재미삼아서 오늘부터 리플 레저 정말 거의 무한에 가깝게 사실 만들 수 있기도 한데, 내가 오늘부터 모든 계정들 활성화시켜서 내가 다 먹어버리겠어 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 발생하죠? 계정을 생성할 때도 레저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쓸데없는 트랜잭션이 마구마구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악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디도스 공격할 때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마비시킬 수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마비시키는 형태의 디도스가 더 막기 힘들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게 돼요, 공짜로 만들어버리면. 마찬가지로 2번도 그렇겠죠. 만약에 트랜잭션 코스트가 0이다? 공짜다? 그러면은 제가 지갑을 2개 갖고 있고 각각 밸런스 1씩 갖고 있는 지갑이 2개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디도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크립트 만들어갖고 자동으로 A라는 계정과 B라는 계정 하나씩 있는데, 이걸 서로 계속 왔다 갔다 시켜요. 주고받고. 그거를 컴퓨터 막 1000대로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TPS 막 한 몇천까지 찍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거 0으로 만들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더 용이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 디도스 공격을 하려는 악의적인 사용자들한테 뭐가 문제죠? 트랜잭션 코스트가 발생해요. 이걸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본인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RP 레저는 이런 설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정을 활성화시킬 때, 그리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여기에 대한 소량의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그죠? 해커가 진짜 무슨 떼부자가 아닌 이상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걸 마비시켜서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면은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걸 하겠는데, 그러한 이득을 얻어낼 수 없다면 굳이 자기 돈 써갖고 이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설명했어요. 이 리저브 때문에. 자, 그래서 뭐냐면은 리저브 왜 보라고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개가 활성화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거 에스크로. 저는 어제 알았어요. 에스크로 저거 익스큐션 시키려고 풀려고 하다가 이제 디테일하게 안 본 부분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에스크로를 하나 실행해 놓으면은 5개가 리저브로 추가로 묶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디오스 호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먼트 채널 열 때도 리저브로 5개, 현재 규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쓰면 에스크로든지 페이먼트든지 뭔가를 하게 되면은 5개가 추가적으로 계속 리저브로 물려요. 근데 보시면 20개가 넘죠, 지금.
플러스 35개가 더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7개가 지금 엮여 있다는 거, 이 계정에서 활성화시킨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잠깐 나왔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이거 따로 확인 안 해서 왜 30여 개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저도 아직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저도 라이브로 보면서 설명드린 거라 아직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거 받은 거를 또 옮겼죠. 아직 이 지갑은 누굴 건지 모릅니다. 저도 확인 안 해봐서. 일단 보죠. 추적을 해 들어가죠. 자, 들어가 보니까 가보니까 이 양반이 썼네요. 바로 받자마자. 지갑은 8월 8일날 생성한 지갑입니다. 8월 8일날 생성한 지갑이고, 이거는 아까 비교되죠? 바로 비교되죠, 여러분들. 리저브 20개요. 아까 55개였죠? 다르죠? 얘는 뭐 페이먼트 채널이나 에스크로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계정은. 그러니까 그 계정 활성화 비용에 대한 리저브 물량만 딱 20개만 있는 거예요. 아까 계정은 뭔가 한 게 있는 거예요. 찾아봐야겠죠? 뭘 했는지는. 자, 일단은 12월 1일날 새벽에 받았죠, 이 아저씨. 이 계정이 받았는데 바로 옮겼네요. 여기 보이죠? 받은 기록이. 받자마자 한 30분 지나서 비트 스탬프에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 77561854라는 태그를 가진 사람한테 39만 개 보내고, 마찬가지로 39만 개 또 한 번 보냈네요. 같은 사람한테. 비트 스탬프 유저죠. 그리고 다른 유저 이로이 4439 가진 애한테 32만 5천 개를 보냈고, 마찬가지로 얘한테 또 동일한 물량 32만 5천 개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95757794 마찬가지로 30만 개 넘게, 대략 60만에서 70만 개를 넘게 비트 스탬프의 3개 유저한테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남은 거 290만 개를 또 다른 데 보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따라가 보죠. 500만 개 중에 그렇게 비트 스탬프 3개 유저한테 한 대략 210만 개 정도 보내놓고 나머지는 290만 개 열로 옮겼습니다. 네, 아직 없네요. 얘는 받고 나서 움직임이 아직 없죠. 그죠? 리저브는 20개라 특별히 뭐 한 건 없어요. 에스크로나 페이먼트 채널. 그리고 보시면은 11월 6일날 만들어졌고 단서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멀티사인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주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멀티사인이라도 돼 있으면 단서가 늘어나 있는 거니까 기본 컨셉보다 찾기가 쉬운데, 이런 애들은 좀 추적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단서가 있네요. 이 아저씨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름을 만약에 XRP나 리플에 대해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면 이름을 보자마자 아셨을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다. 되게 이거 파헤치시는 분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이름 보고 딱 느낌 오신 분들 계시나요? 되게 궁금한데? 저 이지쌤인가요? 네. 혹시 감이 오신 분 계시면은 거수를. 근데 저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플사에서 일한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드리면은 아마 딱 보시자마자 저 사람 이러실 거예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요 사람이에요. 뭐죠? 코일에서 일하는 인터레저 헤드입니다. 본부장급. 확 오시죠? 그리고 이 사람 웹 페이먼트 요거 W3C 여기 이거 뭐 표준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다시 볼까요? 이 이름 잘 보세요. 이 이름을 잘 보세요. 돌아갑니다. 요 이름이죠. 여기로 11월 27일날 72,832개 정도를 보냈어요. 가볼까요? 여기 받은 기록 나와있죠. 근데 또 다른 데 보냈네요. 얘는 받자마자 다른 데 또 보냈네요. 비트 스탬프 이번에는 3388-8695 유저한테 보냈습니다. 받자마자 동일한 수량을 그대로 보냈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갑이 2015년에 만든 건데 보면은요 페이먼트 채널 클레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재미난 거를 좀 추정할 수 있어요. 요 지갑 주소를 검색했을 때 코디우스의 커넥터나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검색을 한번 해보죠. 아마 저 아저씨가 돌리는 커넥터이거나 모니디에 나오네. 네, 커넥터일 가능성이 높네요. 바로 나오네요. 이 모니디 같은 경우 인터레저에서 그 커넥터 관련된 거 이제 XIP 처리해주는 그런 데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소가 언급이 된 거 보니까 맞아요. 커넥터일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커넥터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그 ILP 커넥터이거나 또는 그 코디오스 돌릴 때 그 미니 커넥터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거든요. 업링크만 되는. 약간 지금 얘기가 나와서 좀 기술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거예요. 제가 ILP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 그거 있잖아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이따가 이제 모자루프 때문에 제가 ILP 또 설명할 텐데 이 그림 잘 봐두세요. 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커넥터라는 존재 있고 이제 커넥터 또 있으면은 이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제가 중학교 때 맨날 미술 이 실기라면은 맨날 미를 받았어요. 하도 못해갖고. 제 전형적인 딱 공대생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눈이 좀 막 안 좋아지실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요.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A에서 B한테 이제 돈을 보내려고 할 때 이 ILP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 커넥터예요. 얘 C가 두 개가 커넥터. 할 때 어떻게 돈 보낸다고 했죠? 마치 이 A, C, C, B 네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대열을 갖추고요. 벽돌 나르기 하듯이 여기 벽돌 옆 사람한테 넘기고 또 넘기고 넘겨주면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하면 B까지 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포워딩 해주는 거예요. 받아서 전달하고 받아서 전달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추상화해서 표현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얘는 돈을 옮기는 거고 이거는 인터넷 공간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틀먼트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전달 받을 때도 세틀먼트, 여기도 세틀먼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커넥터들이 자산을 하나씩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보통 이 가격 변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적합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XIP예요. 브릿지로 세틀먼트 중간에서 해주려면은 요거밖에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XIP를 쓴다고 했죠. 네. 그래서 아까 같이 보신 이 아드리안 이 호빌레 같은 경우는 이 커넥터이거나 또는 코디오스들도 미니 커넥터를 갖고 있어요. 호스트들이. 자기 위에 상단에 있는 더 큰 규모의 커넥터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니 커넥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요 페이먼트 채널 클레임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걸 보면 딱 나오죠. 확인을 하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 분단이 초단위로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만약에 코디우스가 활성화돼 있으면은 다른 가능성도 많아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이런 것도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99.9%입니다. 제 아드리안 제가 운영하는 커넥터의 가능성이 99.9%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은 결국에 얘도 받은 거를 여기 커넥터에서 쓴 게 아니라 다시 포워딩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다 비트 스탬프의 4개 유저한테 갔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참 골치 아프거든요.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래버리면. 네. 아니죠. 간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정 하나 할게요. 그 210만 개는 비트 스탬프의 3개 유저한테 나눠서 갔고요. 이미 가버렸고 500만 개 중에 290만 개는 이 계정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요. 착각했어요. 이 계정이 얼마 전에
11월 27일 며칠 안 됐죠. 일주일 전쯤에 이 아드리안한테 보낸 게 있어요. 비트스탬프한테 72,832개를 받았다가 이거를 아드리안한테 보내줬어요. 네, 이 계정이. 그리고 이 아드리안 계정으로 가보면 그거는 커넥터의 가능성이 99.9%라고 했죠. 정황상. 근데 걔는 이걸 받아다가 다시 비트스탬프로 보냈어요. 아까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있죠. 이력이. 비트스탬프한테 3,000개 받았는데, 그러니까 비트스탬프 유저 어떤 사람이 출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정으로 3,000개를.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군가한테 보냈죠. 이 유저한테. 네. 9056-3308 태그를 가진 사람. 이거 구글링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죠. 한번 해볼까요? 이 태그 가진 사람은 혹시 노출이 돼 있나? 알고 싶다. 달면은 좋은데 안 나오죠. 역시나. 저 태그 갖고 어떤 유저인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보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네, 더 이상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비트스탬프로 그 물량이 갔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뭘 할 수 있는지. 비트스탬프를 보내놓고 일단은 일감으로 추정. 미대 출신 개발자 에이스. 네. 우리 추정해보죠. 잠깐 웃겨갖고 제가 웃어버렸는데 채팅창 항상 재밌어. 네. 저는 코일의 가능성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거 질문 주셨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대부 가면은 이게 제가 거꾸로 썼나? 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닌데? 잘못 썼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지금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이런 기능. 이거 보면 좀 감이 오시나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 개의 기능 중에 제가 하나를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금융 쪽에 쓰려고 그거를 발맞춰 주는 거예요.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걸 위해서. 최근에도 이게 들어갔죠. 최근에 어멘먼트로 들어간 기능 요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능들 여기 나오죠. 페이먼트랑 에스크로, 페이먼트 채널 클레임. 지금 요거 에스크로랑 페이먼트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지금 리플사가 어디 쓰려고 하는 거냐면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금융권에서 이런 것들, 그 업무 처리하는 것들 자동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거랑 맞물려서 쓰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여담으로 더 설명드리지만은 페이먼트 채널과 에스크로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XRP 레저가 5만 TPS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왜 그게 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끝도 없이 암호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그런 얘기 하시면은 아마 이 야밤에 이런 얘기하면 아마 구독을 끊으시고 다시는 안 들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활성화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좀 궁금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뭐 궁금해봤자 이제 코일이 만든 코디우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셔도 그닥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나중에 코디우스가 활성화되는 그 시점에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 옆에 없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그 애기 머리핀 갖다가 똑딱똑딱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기는 다행히 자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똑딱똑딱 하고 있었나봐요. 거슬렸다면 죄송해요. 손에서 났습니다 지금. 민망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아이디어, 지혜가 좀 필요하고 저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스탬프로 210만 개 갔습니다. 3개 유저한테 나눠서 들어갔고, 그리고 290만 개죠. 그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계정은 예전에 아드리안, 바로 코일사에서 일하고 있는 인터레저 헤드
한테 뭔가 물량을 보냈던 적이 있는 계정이 저거를 들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비트스탬프로 저거를 보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직감적으로 여러분들 판매에 대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판매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프사가 판매를 하려면은 XRP2를 거쳐야 됩니다.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그쪽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리프사가 판매했다는 거는 제이다미님 핀센한테 구독 얻어맞을 수 감사합니다. 있어요. 다시 벌금 맞으면서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증권 이슈도 자꾸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불법을 자행할 리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리프사가 갑자기 오늘날 돌변해갖고 오늘부터 우리는 사기 회사가 되겠다 이러면은 우리 뒤통수 맞는 거겠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오늘날에 이런 업적들을 이뤄놓고 뭔가 더 나아가려는 시점에 본인들이 이뤄놓은 성과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사기를 치면은 뱅크런을 하면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되게 낮죠. 그래서 그거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독 감사합니다. 배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배제를 하고 갈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리프사가 진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놓은 거를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 사기를 치려면. 더군다나 막 가격이 10,000원까지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사기치는 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판매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비트스탬프로 그 세계 유저한테 나눠서 210만 개 정도 보내서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일감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를 쓰려는 은행이 미리 본인들의 계정한테 박아놨을 수도 있어요. XRP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엑스라피드는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필요할 때 송금이 발생했을 때 법정 앞에 갔다 그만큼 XRP 사고 바로 이제 송금 받는 쪽에 있는 거래소로 넘긴 다음에 거기서 팔아갖고 넘기는 게 엑스라피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왜 그것과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은행이 직접 자기의 비트스탬프 계정 XRP를 미리 물량을 박아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애쉬 때문에 그래. 애쉬가 최근에 머큐리팩스 갖다 설명한 적이 있죠. 그거를 보면서 왜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저씨 보면은 요거 설명한 적 있어요. 보이시죠? 11월 초인데 여기 답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오피셜로 이 사람이 밝힌 것 때문에. 뭐죠? 첫 번째는 이제 이 멀티플 익스체인지를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본 컨셉 알고 있던 건 1대1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가 설명하는 멀티플 n 대 n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오더북을 2개 이상의 거래소를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거래소만 쓰기에 제약을 받으면 여기 오더북이 충분하지 않으면 엑스라피드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아예 쓸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멀티플로 쓸 수 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이 답변을 한 거고 뒤에가 2번인데 보죠. 에즈롱 에즈가 무슨 뜻이죠? 뭐뭐 하는 한이에요. 근데 여기 써있죠. 원사이드가 피아트 커런시를 원하는 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한쪽만 피아트면은 그것 또한 엑스라피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리프사는. 이 얘기는 뭐냐면 XRP를 보내서 피아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뭐 USD 달러면은 이거를 XRP 바꾸고 요게 다시 뭐 멕시코 페소로 바뀐 형태의 엑스라피드를 알고 있는데 이 앞부분이 지워져서 한쪽이 그냥 XRP를 쓰더라도 이것 또한 엑스라피드라고 부른다고 오피셜로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해놨죠. 네. 그리고 반대도 가능하겠죠. 이 애쉬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한쪽이 USD를 XRP로 바꿔갖고 전달했어요. 받는 쪽에. 근데 받는 쪽에서 그냥 XRP로 법정 앞에 아니라 XRP로 받아도 이 또한 엑스라피드라고 부른다는 거죠. 원사이드만 피아트만 되잖아요. 얘가 말한 조건은. 예. 요것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미리 거의 다 박아두고 그거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거래소에 보내서 팔고 넘기는 형태로. 네, 그것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어요. 네,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일감적으로 이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케이스들이 가능할까. 지금 뭐 굳이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꾸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대형은행이 엑스라피드 쓴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 소식이 없죠 요즘에 확실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작질. 배열어 불가이가 스낵맨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리플사는 지금 최근에도 589달러를 외치는 사람들과 한바탕 했습니다. 리플사 직원들도. 근데 589달러를 외친 배열어 불가이가 스낵맨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거의 99.9%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죠? 이기상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써주는 게 저희한테는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은행이 빨리 써줘서 볼륨을 올려줘야 되는데 다들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중에 대량 물량 이동 관련된 거는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